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내시경 소견 기술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 위암이 처음으로 내시경으로 진단되었을까요? 1968년입니다. 정극수 교수님께서 경북대학교에 근무하실 때 자비로 내시경을 구입하여 환자 진료를 하면서 조기위암을 발견하여 수술로 치료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시경 교육 시스템은 부실 그 자체입니다. 내시경 의사가 되는 대표적인 과정은 소화기내과 펠로우입니다. 그러나 소화기내과 펠로우 과정을 밟지 않고 내시경을 하고 있는 의사가 매우 많습니다. 한마디로 표준화 부족입니다. 내시경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단기 과정 혹은 파트타임 과정이 없습니다. 진료과 혹은 학회 중심의 폐쇄적 문화와 교육훈련의 가치를 무시하는 후진적 환경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기존의 공식 혹은 비공식 내시경 교육 프로그램도 강의와 옵저베이션 중심의 체험학습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선배나 교수의 시술을 어깨너머로 몇 번 참관하고 직접 환자에게 시술하는 Just Do It 방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시경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모하게 도전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과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로 시작하는 충분한 교육 훈련 후 선생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전에 유튜브에 올린 포스팅에서 저는 내시경 시술법은 보고 배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체험학습으로 굴삭기를 운전할 수 없고 라디오 강습으로 발레를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내시경도 한두 번의 옵저베이션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시경 소견 기술법은 어느 정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내시경 소견 기술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작은 디프레스드 리전을 AGC에 해당하는 얼서로 인필트러티브 리전으로 잘못 부른다거나 조직검사 후 위치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의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질환을 놓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저희 내시경실에서는 2018년부터 내부 프로그램이었던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워크샵을 공개 강좌로 전환하였습니다. 진료과 무관하게 내시경을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에듀케이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내시경 소견 기술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 내시경 기술법이란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저희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위치, 크기, 주소견, 부소견, 진단, 분류의 순서로 내시경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ocation, Size, Major Finding, Minor Findings, Impression, Classification입니다. 위각부 위암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기술하시겠습니까? 한 펠로우 선생님께서 작성한 결과를 옮겨보았습니다. 로바디부터 엔트룸에 걸쳐 LC 사이드로 위치입니다. 5cm의 크기입니다. 얼서로 인필트러티브 매스가 관찰됨 주소견입니다. 궤양형 병소의 엣지부터는 부소견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Advanced Gastric Cancer Bowman Type 3 진단과 분류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SMC 스타일입니다.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종축과 횡축이 있습니다. 종축은 카디아, 푼두스, 바디, 앵글, 엔트룸, 파일로루스입니다. 횡축은 전벽, 소만, 후벽, 그리고 대만입니다. 로어 바디 그레이터 커버처에서 전벽, 대만, 후벽은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 좌측 9시 방향이 전벽입니다. 그러나 리트로플렉션을 하면 전후 관계가 혼동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리트로플렉션 세팅에서 대만의 3시간 전이 전벽입니다. 대만의 3시간 전이 전벽입니다. 사진에서 대만이 5시 방향이므로 3시간 전인 2시 방향이 전벽입니다. 병소는 전벽의 반대편인 후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 전정부는 위각보다 아래를 말합니다. 만약 위각보다 아래를 왼쪽 그림처럼 생각한다면 병소의 위치는 위체하부 대만이 됩니다. 그러나 위각보다 아래를 오른쪽 그림처럼 생각한다면 병소의 위치는 근위 전정부 대만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만 오른쪽 2번 그림처럼 생각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GC side of the proximal anterum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GC side of the proximal anterum 병소입니다. 장경 1.6cm의 조기위암이었고 deep submucosal invasion이 있었습니다. lower body cancer로 의뢰된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upper body cancer로 의뢰된 분입니다. 그러나 제거한 결과 병소의 위치는 위각 직상방, 즉 lower body였습니다. subtotal gastrectomi로 치료하였습니다. 위체 상부의 병소라면 토탈 게스트렉토미가 필요하고 위체 하부 병소라면 subtotal 게스트렉토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위치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치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도 중요합니다. 병소에 너무 접근하여 사진을 남기면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원경, 중경, 근경, 조직검사 장면, 그리고 조직검사 직후 약간의 피가 나오는 순간의 사진을 남기면 병소의 위치에 대한 가장 좋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례는 EGC2B에 대한 비교적 훌륭한 결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EG 정션으로부터의 거리를 써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거리를 알아야만 subtotal
게스트렉토미를 시도할지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시행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크기입니다. 크기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이옵시 포셉을 벌리면 대강 5-6mm입니다. 식도 지름은 2.5cm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에는 지름 6cm의 공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당한 공기를 넣었을 때 위의 지름은 6cm입니다. 전정부의 융기형 조기위암입니다. 노란 선이 6cm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소의 장경이 2cm 정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리트로플렉션 뷰입니다. 하이바디 폰두스를 채우는 지름 6cm의 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병소는 대략 3cm입니다. 보호만 사형 진행성 위암은 다소 어렵습니다. 공기 주입에도 불구하고 잘 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계를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강 10 내지 15cm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작은 디프레스드 리전으로 의뢰되었으나 주변 주름이 두껍고 주름 사이의 간격도 좁아진 전형적인 보만사형 진행성 위암이었던 증례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함몰부 주변이 융기된 병소입니다. 크기는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함몰부 크기로 할지 융기부 크기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라고 생각되면 함몰부를 주 병소로 보고 주변 융기부를 이디마로 해석하여 함몰부 크기를 병소의 크기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말리그넌시라고 생각되면 융기부와 함몰부가 모두 암이라고 해석하여 병소의 범위를 보다 넓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임프레션에 따라 크기 측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2cm 크기의 진행성 위암이었습니다. Major Finding, 주소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소견은 병소의 특징을 요약하는 매우 짧은 표현입니다. 일종의 선언 같은 것입니다. ulcer, erosion, mass, mass with ulceration, flat elevated lesion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소견은 처음 본 소견이 아닙니다. 주소견은 가장 잘 보이는 소견도 아닙니다. 주소견은 임프레션을 고려하여 질병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두 마디의 선언입니다. 이 증례의 경우에는 첫눈에 괴양으로 보였지만 주변에 매스 이펙트가 뚜렷하였습니다. 따라서 얼서가 아니고 mass with central ulceration 혹은 ulcerative mass라고 불러야 합니다. 보호만 2형 진행성 위암입니다. 전형적인 얼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ulcerative mass로 부르면 적당한 병소입니다. 마이너 파인딩, 부소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내시경은 육안으로 관찰하는 검사이므로 대부분의 용어가 피부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크기 디멘전만 다릅니다. 내시경은 확대해서 관찰하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융기형 병소를 표현하는 용어는 매우 많습니다. 파퓰, 구지는 아주 작고 융기된 병소입니다. 호상구 식도염에서 화이트 파퓰이 보일 수 있습니다. 플라크, 파는 이보다 조금 큰 주로는 flat elevated region을 말합니다. 칸디다 식도염과 위막성 대장염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플랫한 병소는 마큘과 패치입니다. 작은 것이 마큘, 큰 것이 패치입니다. 마큘은 small, flat, discolorated area입니다. 사진은 작은 EGC 투비였고 ESD로 치료하였습니다. 패치는 마큘보다 조금 큰 flat, discolorated area입니다. 상부 식도의 컬럼나 에피텔리움 인렛 패치입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은 그래뉼라, 노듈라, 커블스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뉼은 쌀알 혹은 모래알과 같은 표현입니다. 나듈은 그래뉼보다 좀 더 커서 녹근 매듭이나 콩알만한 크기입니다. 림포폴리큘라 가스트라이티스에서 그래뉼라 서피스 혹은 노듈라 서피스를 보일 수 있습니다. 코블스톤은 이보다 큰 조약돌입니다. 크론병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폴립은 넓은 의미로 주변보다 융기된 모든 병소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경계에서는 아데노마터스 혹은 인플러머토리 리전에 국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암은 폴립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폴립은 세사일, 세미페둔큘레이티드, 페둔큘레이티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좌측은 페둔큘레이티드 폴립, 우측은 세사일 폴립입니다. 이처럼 플랫 엘리베이티드 된 병소는 주변보다 높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폴립으로 부를 수 있겠으나 스페시픽한 이름이 있습니다. LST, Laterally Spreading Tumor입니다. LST는 별도의 클래시피케이션도 있습니다. Homogeneous, Nodular Mixed, Non-Granular, Pseudo-Depressed 타입이 그것입니다. SMT는 정상 점막으로 덮인 Dome-like Round Protruded Region입니다. 다음은 함몰형 병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는 샤프하게 찢어진 양상인 병소입니다. 음주 후 구토와 연관된 말로리바이즈 테어가 대표적입니다. 이로우전은 점막에 국한된 함몰부 병소입니다. 주변이 플랫하거나 아주 약간 엘리베이티드 된 경우는 플랫 이로우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올라온 병소에서 미란이 있는 것은 옥토퍼스 서클라이크 리전 혹은 엘리베이티드 이로우전이라 부릅니다. 과거에는 베루카라고 했습니다. 속쓰림 환자의 하부 식도에서 관찰되는 롱디튜디나 이로우전은 뮤코잘 브레이크라는 별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너럴한 이름과 스페시픽한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스페시픽한 이름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1호 의존도 좋지만 보통 뮤코잘 브레이크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얼서, 궤양은 좀 더 깊은 함몰 병소입니다. 메스가 있고 그 일부가 함몰된 경우는 얼서보다는 얼서레이션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염은 다양한 용어와 분류가 있으나 시드니 분류법이 대표적입니다. 위축성 위염,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는 pale glistening mucosa with visible vessel의 특징입니다. 그 범위에 따라 오픈 타입과 클로즈드 타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무라 분류입니다. 화생성 위염,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는 수 밀리미터의 small variable sized white elevated 리전들이 산재된 경우입니다. 메타플라스틱 나듈들이 스캐터드 되어 있다고 기술해도 좋습니다. 헬리코박터 위염에서는 디퓨즈 레드니스, 림포폴리큘라 가스트라이티스 등 다양한 소견이 보일 수 있습니다. 림포폴리큘라 가스트라이티스는 상당히 작고 균일한 그래뉼라 리전들이 산재된 경우로 헬리코박터 감염자에서 보이는 소견입니다. 일본에서는 결절성 위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위염에서 보이는 diffuse redness입니다. 궤양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궤양이 발견되면 엣지, 마진, 베이스, 폴드를 관찰하고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병기는 액티브 스테이지, 힐링 스테이지, 스카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엣지와 마진은 서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저희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엣지는 선이고 마진은 면입니다. 사진에서 엣지는 sharp, linear, curved 되어 있고 마진은 이디마터스합니다. 얼서러티브 리전이 보이면 비나인 얼서인지 말리그넌트 얼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름, 변연, 바닥 등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대강 부드럽고 예쁘면 비나인, 찌글찌글하고 밉게 생겼으면 말리그넌트입니다. 예외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조기암에서 보이는 다양한 폴드 체인지입니다. 내시경 검사 시 공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폴드 변화를 보기 어렵습니다. 위암의 폴드 체인지입니다. 1시부터 시계 방향으로 살펴보면 rapid tapering, abrupt cutting, clubbing, fusion, dam formation 등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기위암에서 폴드 체인지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찌글찌글한 엣지, 불규칙한 마진을 보이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메스는 보통 진행성 위암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진은 메스일까요? 얼서일까요? 메스가 있고 그 탑에 얼서레이션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AGC였습니다. 다음은 임프레션입니다. 최근에는 검사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남, 즉
다른 의사를 위한 결과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텍스트와 포토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고려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조기위암의 경우 내시경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을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시경 소견에 달려 있습니다. 진행성 위암의 경우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가 필요할 것인지 토탈 게스트렉토미가 필요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내시경 소견입니다. 따라서 임프레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함몰형 병소에서 조직검사를 할 때 그 결과가 별 문제가 없다면 추적 검사를 해도 좋겠다 생각되면 1호전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의심되므로 조직검사에서 별 문제가 없더라도 재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룰아웃 EGC로 써야 합니다. 즉 검사자가 1호전이라 쓰는 경우와 룰아웃 EGC라 쓰는 경우 환자의 다음 계획이 달라집니다.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나와 치료한 환자입니다. 조직검사는 잘 하셨지만 내시경 임프레션이 1호전이었던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룰아웃 EGC라는 임프레션이 적당했던 경우입니다. 질병은 2x2 테이블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은 비나인 말리그넌트 축이고 다른 한쪽은 포칼 디퓨즈 축입니다. 디퓨즈하고 비나인한 병은 가스트라이티스, 포칼하고 비나인한 병은 BGU, 디퓨즈하고 말리그넌트한 병은 보만사형 진행성 위암, 포칼하고 말리그넌트한 병은 대부분의 EGC와 AGC입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면 가장 먼저 디퓨즈한 병소인지 포칼한 병소인지부터 구분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내시경 소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증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endotoday.com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